자, 11월 22일 일단 요거부터 좀 소개하고 출석 체크할게요. 시간은 좀 걸리는 거니까. 저번에 예고했던 대로 그 리액트 프로젝트 일일이 만드는 게 이제 슬슬 귀찮아질 때가 돼서 명령 프롬프트에서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짰어요. 그래서 설치 방법은 이제 페이지 방문하시면 여기 명령어 있거든요. 이 명령어를 명령 프롬프트에서 수행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용 방법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은 위치에서 명령어 입력하시고 프로젝트 이름 기입하시면 돼요. 그럼 여태까지 우리가 했었던 기본 작업들은 다 얘가 자동으로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셔서 이제 오늘 만드실 프로젝트 이름이 6번 레이아웃 데모라는 이름의 프로젝트를 만드시면 돼요. 일단 이 프로젝트부터 명령어 설치하시고 명령어 써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작업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 열고 그 다음에 만들고자 하는 프로젝트 이름 기입하시면은 얘가 알아서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해줘요. 요거 주소는 지금 카톡방에다가 올렸으니까 페이지 방문하셔서 설치하시고 이제 프로젝트 만드시면 돼요. 만들 프로젝트 이름은 06 레이아웃 데모. 프로젝트 이름도 톡방에 올렸어요. 녹화 잠깐 멈추고 출석 체크할게요. 자, 저는 프로젝트를 오늘 진행할 예제는 미리 샘플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서 어제 좀 테스트 좀 해보고 들어가느라고 그래서 마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은 6번 프로젝트를 만드셨겠죠? 이 만들어진 프로젝트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마이 프로젝트 그 생성된 거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고 이제 그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 열어서 얀 스타트라고 명령 때리면 가동을 하고요. 기본적인 헬로월드 화면은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뜨는 요 텍스트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프로젝트 이름으로 대체돼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리액트 앱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기입하잖아요. 요 이름이 알아서 여기 HTML 파일 여기 타이틀로 들어갈 거고 여기 브라우저 타이틀 바에도 이 값이 들어갈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생성되는 코드들 이제 확인해 보면은 루트에 못 보던 파일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store.js라고 하는 거는 그 리액트 끝판왕 기술 중에 리덕스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필요한 파일의 기본 구조인데 코드 내용이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라서 그냥 미리 넣어놨어요. 나중에 여기 리듀서라는 곳에 알맹이를 좀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 리듀서라는 부분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개발자 도구에서 스토어가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경고 메시지가 뜨는데 이거 지금 무시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index.js에 보면은 여기도 지금 못 보던 코드가 들어있는데 이 리덕스 구성을 위한 참조라는 부분이랑 리덕스 스토어 연결이라는 코드가 여기 또 들어갔어요. 이게 리덕스라는 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요 코드도 맨날 따라붙는 코드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냥 설명만 해주면 되지 뭐 굳이 요거 몇 줄 넣는데 뭐 얼마나 힘들겠어. 그래서 그냥 기본 코드 안에 이것도 박아버렸고요. 이 베이스 네임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우리 실습 상황에는 크게 영향이 없는 값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리액트로 다 만들고 나서 최종 배포할 때 설명할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무런 영향이 없는 값이니까 그냥 넣어놨고요. 대망의 이거 사실 요거는 저도 아직 깊게 파악을 못했어요. 어저께까지 우리 예제가 계속 이름 모를 그 경고 메시지가 계속 2개씩 따라붙었어요.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어제까지 예제가 계속 이름 모를 경고 메시지가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두 개씩 따라 붙었는데 내용을 찾아보니 이 라우터 처리 부분이 리액트 17 버전부터 바뀔대요. 아직은 16 버전이야. 다음 버전부터 이제 바뀔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변경된 옵션을 그냥 미리 이렇게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저도 아직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을 못했어요. 그냥 경고 안 나는 코드만 그 GitHub에서 뒤져서 갖고 온 거고요. 자, app.js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기본적인 코드 처리 이렇게 해놨는데 요 메모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거고, 기본 참조 가져오고 라우팅 처리하기 위한 리액트 라우터 돔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메뉴를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한번 작업을 해봤죠. 예, 그 스타일드 컴포넌트만 별도로 임포트 하게끔 빼놓은 겁니다. 이번 예제에서는 안 쓰일 거고요. 다다음 예제부터 들어갈 거예요. 어제 실습하셨던 코드 제가 빼놓은 거고, 메타값 미리 빼놨고요. 그 다음에 리셋 CSS 어제 했었죠. 리셋 CSS 가져왔는데, 리셋 CSS를 벌써 적용해버리면은 예제들이 전부 스타일시트를 다 넣어줘야 되니까 일단 리셋은 주석으로 막아놨어요. 그리고 글로벌 스타일스 이거 어제 했었죠. 글로벌 스타일스 가져왔는데 여기에서는 뭐 큰 처리는 안 들어가 있고요. 글로벌 스타일스 안에서 웹폰트 적용하는 걸로 했는데, 자, 요거 가상 클래스 지금 처음 소개하는 건데, 자, 얘는 오리죠. 별표는 이건 뭐겠어. 요거 빼고 얘만 빼고 나머지 아이콘 폰트 쓸 때 특징이 그 FA라는 클래스가 항상 먼저 따라가요. 그 다음에 FA 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콘 폰트가 들어가거든요. 아이콘 폰트에도 이게 같이 적용돼 버리면 아이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콘 폰트 용으로 이렇게 가상 클래스 나눴고, 모든 태그에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걸었고, 바디 태그 기본 여백 잡아줬고, 그리고 meta.js 가면은 여기 sample.jpg라고 하는 파일 SF 폴더 밑에 이미지 미리 넣어놓고 sample.jpg 하나 넣어놨고요. 요즘 이상하게 마징가가 그렇게 좋아. CSS 폴더는 아무 파일도 없어요. 그냥 혹시 나중에 쓸까 싶어서 넣어놨고, 그 다음에 미디어 쿼리 어제 만든 거요. 우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 하나에서 뭔가 작업을 하잖아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작업을 하는데 그 코드를 나중에 또 쓸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무 코드나 붙잡고 이렇게 파일 코드 내용 이렇게 별도 파일에다 작성한 다음에 만들어진 기능만 이렇게 익스포트 시키면 돼요. 어제 우리가 미디어 쿼리 구현하는 걸 했었는데, 미디어 쿼리 구현할 때 이렇게 해놓고 const mq는 브레이크 포인트 사이즈 이렇게 해놓고 얘를 갖다 계속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브레이크 포인트라는 함수가 리턴한 값을 반응형에 만들 때마다 써야 된다면, 그럼 이 브레이크 포인트의 결과물을 아예 익스포트를 시키자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은 이 파일을 언제 어디서든지 임포트해서 갖다 쓸 수 있게 돼요. 자, 마찬가지로 어제 만들었었던 메뉴 링크 얘도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만들어 놨는데 오늘은 안 쓸 거니까 얘는 다음 예제에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메타 맨날 썼던 애죠. 약간의 좀 보강 코드가 좀 들어갔는데, 자, 윈도우 객체가 있고 그 안에 로케이션이라는 객체가 있다면 window.location.protocol http 콜론이에요. 거기에 슬래시 2개 붙이고
window.location.hostname 로컬호스트예요. 만약에 우리 사이트가 어떤 정식 주소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식의 이제 주소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연결합니다. 여기는 연산자 우선순위 때문에 괄호로 묶어놓은 거예요. window.location.port 값이 있다면 엔드 연산을 앞에 게 참이면 시작하라 그랬죠? 있다면 콜론 붙이고 포트 번호. 그러니까 뒤에 콜론 붙이고 포트 번호. 이렇게 해서 URL 프리픽스라는 값을 만들었어요. 얘가 결국은 http localhost 땡땡 3000 이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지 경로가 http로 시작하지 않고 이미지 값이 있고 이미지 경로가 http로 시작하지 않고 URL 프리픽스 값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미지 경로에다가 슬래시 sample.jpg 이렇게만 경로 값을 줬다면 앞에 이 경로를 붙여서 써라. 그래서 완전한 절대 경로로 만들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주소도 절대 경로 값이 아니면은 프리픽스 값 붙여서 써라 라고 붙여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주소가 로컬호스트인 거는 외부에서 못 들어오기 때문에 안 먹어요. 그 카톡 같은 데 붙여도 그림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값들 다 넣어주고 구글 웹폰트 적용 코드 미리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쓸 일 있을까봐 아이콘 폰트도 넣어놨어요. 자, 헬퍼, 엑시오스 헬퍼 스프링에서 만들었던 겁니다. 약간의 변경사항이 기존에 우리가 했던 거는 에러 났을 때 여기 캐치블럭에서 알럼 메시지를 자동으로 띄워줬거든요. 스위트 알러 써서. 근데 리액트에서는 스위트 알러 쓰는 방법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모듈에 박아놓기가 애매해서 그냥 트라이 캐치 방식으로 쓰게끔 스로우 방식으로 바꿨어요. 마지막에 익스포트 시켰고요. 리덕스 헬퍼는 아직 살펴보려면 좀 멀었어요. 요거는 아직 신경 쓰지 마시고 REGX 헬퍼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대로 코드 갖고 왔고요. 마지막에 익스포트 구문만 추가했습니다. util 헬퍼 만들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리액트 처음에도 썼고요. get query, get cookie, set cookie 해서 익스포트 구문만 추가했습니다. 페이지스 폴더는 비어 있습니다. 예제들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초기화를 시켜놨어요. 자, 이제 계속 뭔가 여러 번 그 프로젝트 같은 거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제 헬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좀 쌓이게 돼요. 자기만의 기능들이. 그럼 그런 것들을 모아놓는 기본 어떤 틀을 잡아놓게 돼요. 왜냐면 매번 이런 똑같은 작업하기가 슬슬 귀찮아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기본 틀을 계속해서 만들면서 다듬어 가셔야 돼요. 자, 그럼 오늘 자료부터 보내놓을게요. 자, 오늘 것도 뭐 길게 설명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 여러분들이 HTML에서 했었던 예제거든요. 요거요. 요거 예전에 여러분들 HTML에서 예제하셨던 거예요. 그 CSS 코드 그대로 그냥 리액트로 옮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CSS 코드가 똑같아. 그때 거랑. 다만 HTML에서 작업했던 게 리액트에선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그 정도만 이제 맛보기로 가시면 돼요. 이거 끝나면 스크린샷 없다. 스크린샷이 없다. 기억나죠? 요거 데모 페이지 했던 거. 그것도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앱.js를 조금 정리를 좀 할게요. 일단은 지금 여기서 요 예제에서 여기 상단의 제목이라든지 아니면 밑에 예제별로 메뉴를 걸 이유는 없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하던 예제는 여기 밑에 예제별로 이렇게 링크를 넣었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려는 예제에서 그걸 할 이유는 없죠. 자, 그래서 앱.js에서 요 메뉴 링크는 주석으로 막던지 지우던지 했고요. 여기서 안 쓸 거니까. 대신에 reset CSS를 써야지. 그래서 reset CSS 주석을 풀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스타일스.js에서도 바디 태그에 보면은 기본 여백이 좀 들어있는데 바디 태그에서도 보면은 기본 여백이 좀 들어있는데 실제 웹페이지 만들 때 여백값 다 필요 없죠. 그래서 이 부분도 지우던지 주석으로 막던지 했어요. 그래서 컴포넌트 안에 글로벌 스타일스에서 이렇게 바디 주석으로 막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웹페이지 만들 때는 이렇게 다 기본 초기화 해놓고 시작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앱.js로 다시 한번 가서 이 제목하고 선 같은 거 필요 없죠. 실제 페이지 만들 때 이 제목이랑 선이 필요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 지우던지 주석으로 막 지워버렸고요. 예제별로 메뉴를 지금 만들 필요도 없으니까 링크 부분 지웠습니다. 이 라우츠 안에서 라우트라고 들어가 있는 애들이 각각의 페이지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요 안에서 페이지를 왔다 갔다 이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링크 내지는 NAV 링크를 사용을 했단 말이죠. 뭐 중간중간에 서브 라우팅이라고 해서 페이지 안에서 라우트를 만들기도 했는데 실제로 뭐 서브 라우팅 전 개인적으로 한 번도 써본 적 없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페이지를 나누는 처리는 앱.js에서만 넣어주면 이 안에서 화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대신에 링크는요 꼭 여기에 모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 링크들은 아무데나 아무 페이지에나 다 들어가도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링크를 클릭하면은 앱.js 땅에서 화면이 전환되는 거예요. 자, 근데 화면이 전환된다라고 하는 건 라우츠 안에서만 화면 전환이 발생을 해요. 웹페이지 들어가면은 보통 헤더, 컨텐트, 푸터 세 부분이 있죠. 여기서 메뉴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여기는 잘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헤더 푸터는 이 라우츠 밖에서 넣으시면 돼요. 그럼 화면이 왔다 갔다 할 때 헤더 푸터는 놔주고 요 안에만 바뀌는 거예요, 계속.
자, 이해제 같은 경우는 헤더, 그 다음에 여기 메뉴바라고 파일이 하나 별도로 또 빠져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 메뉴바가 포지션 스틱키를 사용했었거든요. 스크롤 올라가다가 중간에 딱 멈추는 거 있잖아. 근데 걔가 부모 태그가 있으면 잘 작동 안 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요 메뉴바도 따로 하나 컴포넌트 뺐고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부분은 화면 전환이 될 부분이니까 따로 분리했고 아래쪽에 붙어 있고요. 자, 헤더 푸터 같은 경우는 보통 공통 영역이죠. 그래서 헤더 푸터를 컴포넌트 안에서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header.js footer.js 그 다음에 navbar.js 메뉴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기본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제까지의 수업 내용을 이제 종합을 하면 우리가 만들기 위한 리액트 페이지의 기본 구조, 요 메모는 아직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해놓고 import styled from react styled component인가? styled components 콘스트 메뉴가 파일 이름이 nav 바니까 nav 바 컨테이너 얘가 styled.div 여기 css 코드 들어가겠죠? 콘스트 nav 바는 메모는 아직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약간 프로그램적인 얘기라서 프로그램적인 얘기는 8단원부터 하려고 그래요. 지금은 우리가 UI 구성하는 과정이고 아직 리액트 프로그래밍은 건드린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return nav 컨테이너 안에 집어넣으면은 이제 여기서 짜는 CSS가 요 안에만 종속되는 거였죠. 그리고 export default nav 바 이게 앞으로 우리가 다룰 기본 코드라고요. 잠시만. 자, 그럼 전에 제가 알려드렸던 사이트 있습니다. 스니펫 제너레이터 사이트 주소 갖고 계세요? 여기다가 기본적으로 이 코드를 여기다 이렇게 갖다 넣고 여기다가 설명글 그리고 단축어 이렇게 지정하면은 이 단축어를 입력했을 때 이 코드가 짠 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좀 기교를 부렸으면 하는 게 앞에 요 nav바라고 하는 요 부분은 매번 파일 이름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파일 이름으로 대체될 부분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 그 전역 변수가 있어요. tm 파일 네임 베이스라고 적어주면은 요 자리를 파일 이름이 대체를 해요. 요 부분을. 파일 이름 컨테이너 이렇게 붙는 거죠.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my react component라는 단축어를 사용했을 때 my react component라는 단축어를 사용했을 때 이 자리가 소스 파일의 이름으로 대체된 코드가 자동으로 세팅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자, 작년까지는 저도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드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소스 파일 이름을 뭐 my underbar name .js 이렇게 만들면 여기도 똑같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를 my name 이라고 바꿔서 넣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이 파일 베이스 네임이 갖고 있는 모든 글자를 파일 정규 표현식이에요. 파일 베이스 네임이 담고 있는 모든 글자를 이 파일 베이스 네임이 담고 있는 모든 글자를 첫 번째 변수로 받아서 그 다음에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인 것 같아요. 파스칼 케이스를 적용한다. my name 이거는 카멜 케이스 소문자로 시작하는 거. my name 카멜 케이스랑 비슷한데 대문자로 시작하는 건 파스칼 케이스. 자, 요거를 이제 여기에 이렇게 착착착 넣어줬죠. 이렇게 바꿔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최종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간 글자는 다 똑같아요. 오타 조심하시고. 저번엔 제가 그냥 코드 드렸으니까 이번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잠깐만. 이거 이제 완성되면 어떻게 하는지만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요 화면 다시 확대해서 넣어놓을게요. 자, 그럼 여기 오른쪽에 코드값 생기잖아요. 이걸 복사해서 단축어가 my react 컴포넌트죠. 여기 복사해서 코드 조각 추가하는 게 있었죠. 설정 메뉴 밑에 코드 조각 영문 버전은 코드 스니펫이에요. 이거 들어가서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에다 넣어야겠죠. 자바스크립트에다 넣으세요. 자바스크립트 리액트 아닙니다. 확장자가 다릅니다. 얘는 거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파일 이름을 잘 만들어주면 my react component라고 명령어 땅 치는 것만으로 이 코드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여기까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안, 그 오타가 나한테 있었네. 여기 슬래시가 빠졌네요. 여기도 빠졌네. 여기랑 여기 화면 여기 두 군데 슬래시가 빠졌어요. 딴 데도 다 마찬가지야. 이렇게. 저번에 그 자바에서 마이바티스 매퍼랑 그 서비스 패턴 그 구현체 만드는 것도 이런 식으로 그 템플릿 준비한 거 기억나시죠? 일일이 하나씩 다 코딩하지 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있어요. 뭐냐면은 여기 페이지스에서 이따가 폴더 만들고 이 안에다가 일단 폴더 안에 있는 파일들은 index.js라고 만들기로 했잖아요. 그쵸? 페이지스 폴더 안에 메인이라는 폴더 만들고 index.js라고 만들었는데 여기서 조금 전에 만든 명령어를 사용하면은 무조건 함수 이름이 다 인덱스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폴더들마다 다 함수 이름이 똑같아지니까 이때는 요 인덱스라는 키워드를 우리 폴더 이름으로 대신하자 라고 얘기했었죠. 이 상황이 좀 찝찝한 거야. 우리가 여기서 사용했었던 게 tm 파일 네임 베이스였거든요. 이거는 현재 소스 파일 이름이고요. tm 디렉토리는 현재 소스 파일이 위치한 폴더 경로예요. 근데 이 폴더 경로가 처음부터 다 절대 경로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소스 위치가 슬래시 밑에 src 밑에 뭐 컴포넌트 밑에 nav.js인데 이 값이 다 들어온다고요. 이 자리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슬래시 내지는 역슬래시 단위로 끊어서 마지막 글자만 갖고 오길 원하는 거니까 자, 코드 접어놨어요 지금. 지금 우리가 갖다 붙인 게 요거니까 전체적으로 제이슨 구조인 건 알겠죠? 콤마 찍고 하나 더 복사했어요. 얘를 여기다 밑에다 하나 더 복사해서 놨어요. 그래서 얘는 인덱스용이다. 그래서 명령어 뒤에 언더바 인덱스를 붙여놨고요. 그러니까 하나 복사해서 넣으시면 돼요. 지금 하세요.
자, 여기 바디 안에 코드를 좀 고쳐야 되는데, 아까 앞에 tm 언더바 파일 베이스 네임 요 부분을 네, 비교해서 열게요. 자, 여기 tm 언더바 파일 베이스 네임 슬래시 이렇게 들어갔었죠? 중간에 괄호점 별 뒤까지는 똑같아요.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tm 디렉토리에서 마지막 슬래시 단위로 자른 거 값을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바꿔요. tm 파일 네임 베이스 슬래시까지 돼 있는 부분을 tm 디렉토리 슬래시 꺽쇠 점 플러스 역 슬래시 4개 이렇게 고치세요. 됐나요? 자, 이거 넘어갑니다. 자, 얘는 파일 이름이 뭐건 간에 선택하면은 현재 폴더 이름으로 함수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애예요. 요거 두 가지만 있어도 기본 작업하는 데 꽤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nav 바, 그 다음에 헤더, 푸터, 이렇게 기본 골격들 잡아놓고 약간 영역을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씩 넣으세요. 얘가 투명도는 잘 인지를 못하는구나. 백그라운드 컬러 하나씩 이제 적당히 넣어주세요. nav 봐도 자, 컴포넌트 폴더 안에 header.js, footer.js, navbar.js 파일 만들어서 기본 초기화하고 배경 색깔은 그냥 원하는 거 아무거나 때려 박아 놓으세요. 영역을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폴더 안에 메인이라는 폴더 만들고 이 안에다가 index.js라고 만든 다음에 얘도 기본 초기화하고 컨테이너의 배경 색상 아무거나 때려 박아 놓으세요. 그래요? 잠깐만. 얘기라서 슬래시가 4개 들어간 이유는 원래 슬래시는 문자가 많아요. 2개가 하나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인덱스 거 할 때 여기 위에는 달러가 하나밖에 없는데 여기 안에는 달러 2개 있네요. 이거 똑같이 씌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위에는 괄호 별점 슬래시 달러 여기 끝인데 얘는 여기 달러가 하나 더 있네. 한번 올려줄게.
자, 인덱스용은 제 거를 한번 올려봤으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요거 적용해 보세요. 한 글자 한 글자 일일이 눈으로 비교하기가 나도 쉽지가 않네. 맥에서 테스트 해볼 생각은 안 했다. 응, 켜져 있는데? 자, 이렇게 준비가 되면 이제 app.js에서 app.js에서 조금 전에 만든 페이지들을 임포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으로 있을 부분, 여기 링크 구성 부분은 예제용이니까 고정으로 있을 부분은 라우트 밖에다 걸어주고, 고정으로 있는 부분은 라우터 밖에다 걸고, 그 다음에 링크에 따라서 화면이 바뀔 부분은 라우터 안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메인이니까 당연히 첫 번째 페이지로 써야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가동하면은 이렇게 페이지 영역이 구별이 된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헤더부터부터 잡기 시작하는 거지. 자, 이제는 속도 좀 내서 할게요. 자, 먼저 헤더 쪽입니다. 여기 헤더에서는 그냥 제목 없애고 간단하게 div 태그 넣어서 타이틀이랑 텍스트만 좀 넣었어요. 타이틀랑 텍스트 들어가 있죠. 지금 리셋 CSS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태그 종류가 달라도 글자 크기는 같을 거예요. 자, 전보트론이라고 하는 영역, 요 배경 색깔은 임시 처리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배경 색깔은, 근데 나는 왜 빨강색, 왜 주황색을 넣었는데 노란색으로 나오냐. 자, 요 배경 색깔은 이제 주석으로 막아버리고, 이제 요 영역에 대한 CSS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상단 영역이니까 그 태그 이름을 div가 아니라 헤더로 바꿨습니다. 사실 뭐 헤더 태그나 div 태그나 도찐 개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전보트론이라는 영역에다가 패딩 좀 세게 주고, 글자 가운데 정렬, 배경 색깔, 글자 흰색. 이 안에 h1이랑 p 태그 들어있죠? 이 안에 있는 h1이랑 p 태그한테 글자 크기랑 굵기 여백, 글자 크기 각각 잡아줬어요. 지금 화면이 확대되어 있어서 이게 100%예요.
자, 데스크탑에서 이 정도 사이즈를 가늠했는데 모바일에서는 크기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디어 쿼리 안에 있는 MQ도 가져옵니다. 요 헤더랑 같은 폴더 안에 미디어 쿼리.js라는 파일이 미리 넣어져 있죠. 얘가 지금 MQ를 임포트 했잖아요. 그러면 요 안에서는 이 사이지스를 브레이크 포인트 함수로 감싼 애를 일로 임포트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코드는 이렇게 짰다고요. 이거 임포트 여기서 하고 여기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const mq는 브레이크 포인트 사이즈 이렇게 잡아줬다고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mq. 맥스 위드스 내지는 민 위드스를 사용하면서 미디어 쿼리를 구성을 했어요. 이게 어제 실습 예제야. 근데 앞으로 미디어 쿼리 맨날 웬만하면 계속 쓸 거 아니에요. 웹 작업하는 동안. 그러니까 요 내용이 어제만 해도 모든 예제마다 다 따라다녔거든요. 이제 그런 거 그만하자고. 그래서 요만큼 코드만 다른 파일로 옮긴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요만큼 코드만 이렇게 옮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export default mq 이렇게 해주면 되거든요. 여기 같은 변수 두 번 쓸 이유 없잖아. 그래서 얘만 여기 퉁 대체해주고 이거 빼버린 거지. 그럼 앞으로 쓰고 싶을 때는 임포트만 해오면 쓸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MQ를 가지고 맥스 위드스 데스크탑 퍼스트입니다. SM 사이즈, 즉 스마트폰 사이즈만큼 도달하면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큼지막하게 나오다가 모바일 사이즈에 접어들면은 전체적으로 사이즈를 줄였어요. 글자 크기, 하단 여백, 글자 크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줄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헤더 완성했고요. 그 다음 푸터. 자, 푸터 같은 경우도 div 태그 쓸 수 있지만 푸터 태그도 쓸 수 있죠. 근데 이거 시멘틱 태그 구별하기 싫으면은 그냥 다 div로 퉁쳐도 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주석으로 맞고 하단 영역은 진짜 그냥 글자로 푸터라고만 넣고 끝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이렇게 푸터라고 글자만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적당히 여백이랑 글자 크기, 가운데 정렬, 배경 색상 얘도 모바일로 접어들면은 여백 크기를 20에서 10으로 줄이고 글자 크기 20에서 14로 줄였어요. 뭐야? 왜 안 먹어? 아, 여기 MQ 임포트 안 했구나. 네, 그러면 여기서도 데스크탑일 때 푸터도 잘 보면은 이제 가다 보면 글자가 좀 줄어요. 자, 이제 남은 거 메뉴바 하나죠. 아까 했던 얘기가 뭐냐면은 기존에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라우트로 걸어놓고 그 다음에 링크나 nav 링크를 이 안에서 걸었다고요. 이 안에서. 그러니까 app.js 안에서 라우트와 링크를 같이 걸었다고요.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라우트는 그냥 app.js 안에서만 하세요. 그 다음에 링크는 여기저기 막 다른 파일이 쪼개져 있어도 돼. 어느 파일에서건
링크를 걸면은 이 라우치 안에가 전환되는 거예요. 화면 전환이 되는 거야. 그래서 nav 바에서 자, 얘는 div 태그 대신에 nav 태그로 바꿨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div 걸어도 뭐 도찐 개찐이에요. 자, 여기서도 이제 링크를 걸 거니까 nav 링크 가져오고 mq 미디어 쿼리 가져왔어요. 자, 헤더 푸턴, 아이고, 화면이 넘어가 버렸네. 헤더 푸턴은 사실 가운데 몰려 있으니까 별로 상관이 없는데, 여기 메뉴바 같은 경우는 배경은 가로가 꽉 차 있는데 지금 컨텐츠는 폭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처리하기 위한 박스가 화면을 가로로 가득 채우고 있고, 정작 내용은 넓이가 일정 구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녀석이 가운데 몰려 있다는 뜻이야. 자, 그러니까 요 nav 바라고 되어 있는 영역에 일단은 임시 배경 색깔 빼고 배경 색깔을 이렇게 진하게 맞춰요. 그 다음에 요 안에다가 div라는 거 넣는 거죠. 그럼 요 안에 있는 div 태그는 넓이를 제한을 시킨 다음에 마진 오토를 걸면 가운데로 쏠릴 거 아니에요. 여기에도 임시 배경 색깔 하나 걸어볼게요. 요런 느낌이 되는 거죠. 박스 안에 박스를 하나 더 넣는 거지. 자, 이제 요 안에서 링크 4개 넣고요. 요거 3개는 뭐 굳이 페이지가 지금 존재하지 않는 애들이에요. 마지막 거는 오른쪽에 붙여놓으려고 라이트라는 클래스를 줬습니다. 자, 여기 링크가 이렇게 들어있기는 해요. 일단은 삐져나가지 못하게 오버플로우 히든을 걸었어요. 근데 여기서 오버플로우 히든은 안 줘도 상관없기는 해요. 왜냐면 삐져나갈 일이 없거든요. 자, 포지션 스티키 부여했습니다. 그러면 스크롤이 위로 올라갈 때 따라가다가 위치가 딱 0, 즉 nav 바가 화면 꼭대기에 찰싹 붙으면 그때부터 고정 사이즈로 바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안에 이 nav 링크라고 하는 애들도 html로 보면 다 a 태그예요. 일단은 글자 색깔 흰색 주고요. 다 흰색으로 줬고 여백을 부여했어요. 상하 14 좌우 20. 근데 좌우 20은 먹고 상하 여백은 안 먹어요. 왜냐면 얘가 인라인 요소라서 그래. 디스플레이 블록을 줘야만 상하 여백을 먹습니다. 링크한테 디스플레이 블록 주는 건 국룰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A 태그한테 플렉스를 걸지 않는 이상은 웬만해선 다 디스플레이 블록을 줘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록 주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 일단 블록 줬으니까 애들이 다 문단으로 바꿨겠죠. 자, 그럼 요 링크를 다시 가로로 배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부모한테 플렉스 걸어야지. 그럼 블록 애들이 다 가로 배치되잖아요. 자, 플렉스 디렉션 행으로 배치하고 줄바꿈 하지 말고 시작 위치에다 쏠려라.
사실 요거 다 기본값이라서 안 줘도 돼요. 자, 계속해서 링크 갑시다. 밑줄 없앨게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논. 밑줄 빠졌죠? 글자 크기 설정할게요. 글자 크기 16. 조금 커졌어요. 자. 이것도 모바일에서는 글자 크기가 좀 작아지면 좋겠어. 그래서 미디어 쿼리 걸어서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폰트 사이즈 14. 그럼 여기도 미디어 쿼리 가져와야죠. 아, 갖고 왔구나. 그러면 글자 크기가 16에서 좀 크다가 줄어들면은 14로 줄어들어요. 자, 계속해서 갈게요.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이랑 글자 색깔 바꾸고요. 마우스 올렸을 때 배경 색깔, 글자 색깔 바꾸고. NAV 링크는 현재 URL과 매칭되는 애한테 자동으로 액티브라는 클래스를 준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클래스도 미리 준비를 해놔요. 그러면 현재 주소랑 매칭되는 애들은 이렇게 색깔이 좀 다르게 돼 있겠죠. 어떤 메뉴를 클릭했는지 고정되는 기능이 생기는 거예요. 클래스 하나만으로. 자, 마지막으로 이 링크 3만 오른쪽에 넣고 싶어요. 그래서 얘만 유독 right라는 클래스를 부여해놨어요. 얘한테 이렇게 마진 레프트 오토. 그럼 오른쪽에 가서 붙잖아요. 다만 min width sm, 아까 max width sm이라고 걸면은 스마트폰 해상도가 됐을 때 이걸 적용하라는 소리예요. 반대로 min width로 들어가면은 SM, 즉 스마트폰 해상도보다 클 경우를 뜻해. 그러니까 데스크탑 사이즈에서만 오른쪽에 붙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데스크탑 사이즈에서 오른쪽에 붙어 있다가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 왼쪽으로 따라 붙으라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헤더, 메뉴바, 푸터까지 구성했어요. 자, 일단 여기까지. 아직 메인 쪽은 건드리지 마세요. 자, 이제 메인 쪽. 메인 쪽을 볼 건데, 여기 메인 쪽도 일단은 넓이가 좀 제한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이제 div 태그의 넓이가 제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메인 쪽은 딱히 배경 컬러 같은 거는 없었거든요. 메인 쪽은 딱히 배경 컬러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이 제일 바깥에 있는 이 주황색 박스, 요 본체 넓이만 바로 잡아줘도 될 거라고요. 그래서 요 메인한테 이렇게 맥스 위드스 바로 걸고 마진 오토 부여합니다. 그럼 가운데로 몰릴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사이드바랑 오른쪽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왼쪽 사이드바, 오른쪽.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일단은 div 두 개를 걸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클래스 네임은 사이드바, 클래스 네임은 뭐 아직은 클래스 필요 없구나. 그래서 여기서 h2 사이드바랑 h2 메인, 일단 이렇게 영역을 쪼개놨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도 이제 각각 배경 색깔 넣어도 돼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얘네가 가로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서로 사이드바랑 메인 영역이 이렇게 가로로 배치돼야 되잖아요. 두 개가. 그러면 뭐야, 일단 여기에 디스플레이 플렉스 거는 거죠. 그리고 줄바꿈 하지 말고 행으로 구성해라. 플렉스 디렉션 로우 거는 거죠. 그러면 가로로 배치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 이렇게 테두리를 쳐줄 거예요. 자, 이제 요 배경 색깔 빼고 기본 배경 색깔 흰색으로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양쪽 테두리를 쳐줬어요. 사실 백그라운드 컬러 화이트는 굳이 안 줘도 되죠. 그래서 여기 빔 프로젝트에서 티가 잘 날지 모르겠는데 여기 왼쪽에 테두리 하나 걸려 있고요. 오른쪽에도 테두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양쪽에 선을 그은 거예요. 자, 그럼 요 사이드바랑 메인을 이 파일 안에서 그냥 작업해도 돼요. 이 파일 안에서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해도 돼요. 아니면은 요 div 단위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뽑아내도 돼요. 그건 여러분 마음이야. 한 파일을 길게 작업하고 싶으면 그냥 여기서 계속 가는 거고 어느 정도 틀 잡혔으니까 이제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파일에서 깨끗하게 하자 싶으면 쪼개면 되고 정해진 규칙이 없어요. 여기서는 파일을 쪼개서 할 거예요. 자, 그 전에 계속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으면 모바일 사이즈가 돼서도 양쪽으로 계속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는 좀 불편해 보이니까 사이드바랑 메인을 세로 일렬로 배치하려고 해요. 지금 얘네가 가로로 배치되고 있는 게 플렉스 디렉션이 로우로 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모바일 사이즈가 됐을 때 미디어 퀄이 또 가져와야겠죠? 모바일 사이즈가 됐을 때 플렉스 디렉션을 컬럼으로 줘라 라고 하면은 모바일 사이즈에서는 세로로 나열되고 데스크탑 사이즈에서는 서로 가로로 나열되는 구성이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이 사이드바 영역은 실제로 페이지의 기본 컨텐츠랑은 별 상관이 없는 부분이죠. 근데 모바일 사이즈로 가면은 기본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돌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보고 싶은 거는 이 안쪽에 있는 컨텐츠인데 이게 먼저 나온다고. 접근성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죠. 그래서 컬럼이 아니라 컬럼 리버스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N 빠졌구나. 자, 그러면 메인이 위로 오고 사이드바가 아래로 가죠. 자, 얘네는 이제 이쯤 해놓고 요 div 태그 부분만 따로 떼서 파일을 만들게요. side.js라고 하나 만들고요. 페이지 기본 초기화합니다. 또 하나 만들게요. post.js라고 만들어서 페이지 기본 초기화합니다. 각각 영역 확인해야 되니까 백그라운드 컬러 임시로 아무거나 주세요. 포스트 영역도 백그라운드 컬러 아무거나 하나 줬어요. 결국은 새로 지금 만든 애들이 결국은 배경 색상을 갖고 있는 div 태그일 뿐이잖아요. 포스트 컨테이너가 지금 div니까. 그래서 아까 메인으로 돌아와서 새롭게 임포트랑 사이드랑 포스트 임포트하고 얘네들로 여기를 대체를 해줘요. 그럼 그냥 각각의 div 덩어리 하나씩 추가적인 파일로 뽑아냈을 뿐이지 바뀐 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배경 색깔을 갖고 있는 영역이 구성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 그림을 표현하고 싶은 영역인데 실제로 매번 그림을 다 집어넣기는 좀 귀찮으니까 이미지를 대체하기 위해서 fake img.js라는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었었어요. 자, 얘도 기본 초기화 하고요. 자, 얘는 프롭스로 높이랑 칠드런을 받습니다. 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외부에서 쓰려면 프롭스가 일로 들어오죠. 이 프롭스 값을 여기서 걸 거예요. 이름 똑같이 유지해서 얘한테 줘요. 그럼 다른 파일에서 얘를 쓰고자 한다면 fake img라고 하고서 hate는 100 이렇게 걸면은 이 100이라는 값이 일로 들어온다고요. 이걸 받아서 이 fake img 컨테이너한테 던져주면은 이 값이 다시 여기로 가는 거죠. 리액트는 데이터의 흐름을 그냥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뭐 어떤 프로그래밍적인 원리가 들어가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 내부적으로 그렇게 어떻게 만들긴 했겠지만. 자, 그래서 이 영역의 스타일 시트는 배경 색깔 일단 회색으로 걸고요. 넓이는 일단 무조건 부모 채우게끔 했어요. 패딩 주고 상하 마진 주고 그 다음에 높이 값만 프롭스 받은 값을 걸었어요. 칠드런 받은 거는 요 안에서 그냥 텍스트 출력용으로 썼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제 가상의 이미지 박스예요. 굳이 주석을 넣을 필요는 없겠다. 자, 이제 다시 사이드로 돌아와서요. 자, 제목, 이미지, 텍스트. 제목, 텍스트, 이미지. 요거 맞춰서 그냥 그대로 걸어줬습니다. 자, 페이크 이미지랑 미디어 퀄이 걸고요. 자, 일단 요 사이즈 영역부터 마저 구성을 해볼까요? 사이즈. 자, 지금 부모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걸려 있으니까 플렉스가 걸리면은 넓이의 기본 특성이 내용만큼으로 줄어요. 그리고 부모가 자꾸 그 자식의 사이즈에 관여하려고 들죠. 그래서 얘는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걸고 넓이를 360픽셀로 줬는데 이 넓이 값이 부모의 영향을 안 받게 하고 싶어. 플렉스도. 그러면 넓이 360이 고정되는 거죠. 이만큼. 자, 양쪽에 테두리를 쳤으니까 가운데에도 테두리가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배경 색깔하고 여백을 좀 잡을게요. 배경 색깔 좋고요. 여기 지금 포스트 부분이 파란색이라서 안 보일 텐데 여기도 선 하나 그린 거예요. 배경 색깔은 약간 회색으로 줬어요. 두 부분이 차이가 좀 나죠. 자, 이제 안에 알맹이 채워봅시다. 제목 2개 있으니까 제목 2개 걸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만든 페이크 이미지로 높이값 200으로 설정해서 줬어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텍스트 하나 줬고요. 점 2개 들어가 있네. 구분선 하나 그려주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잡아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쭉 나오죠. 얘네들 이제 크게 잡아야죠. 자, 사이드바 안에 있는 h2 태그, 요 about me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사이즈랑 적당히 굵기, 여백 같은 거 잡아주고요. 그 밑에 있는 h3 태그, 얘도 지금 h2고요. 그 밑에 있는 h3 태그, 얘도 크기랑 굵기 같은 거 좀 잡아주고요. 그 밑에 p 태그도 글자 크기 잡아주고요. 자, 이제 모바일 사이즈가 됐을 때 봅시다. 모바일 사이즈가 되면은 왼쪽 부분이랑 오른쪽 부분이 세로로 배치되죠. 포스트가 위로. 근데 아까 넓이를 고정값을 줬잖아. 모바일에서는 얘가 넓이가 100%가 돼야겠죠. 그래야 그 화면을 가득 채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이드바 영역 준비했고요. 이제 여기 안쪽에 포스트 영역, 타이틀, 날짜, 이미지, 텍스트. 자, 포스트 영역은 div 태그 하나 걸고 여기서 h2 태그로 제목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날짜 걸고 그림 하나 넣어주고 약간의 텍스트를 걸어줬어요. 이렇게 페이크 이미지 임포트 해야 되네요. 자, 미디어 퀄이랑 페이크 이미지 마찬가지로 임포트 해오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영역이 잡혀 있어요.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는 좀 빼고 자, 일단 요 컨텐츠 영역은 항상 화면에 남은 공간을 가득 채우게끔 하면 돼요. 네, 그러려면 이제 플렉스 관련 속성에서 플렉스 그로우랑 슈링크 0, 1, 오토 이렇게 부여해서 기본 사이즈가 항상 구모를 가득 채우게끔 하고요. 아, 잘못 줬다. 플렉스 1이다. 플렉스 1.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요게 최소한 여러 개는 있어야 좀 봐줄만 한 거잖아요. HTML이었으면 이거를 우리가 복사 붙여넣기 해서 여러 개를 넣겠죠. 근데 얘는 리액트잖아. 이 JSX 안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포문을 돌리는 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포문은 못 써요. 반복을 돌리면 반드시 배열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일종의 꼼수로 괄호 열고요. 배열을 만들어. 1, 2, 3, 4, 5. 이걸 갖고 강제로 맵을 돌려요. 이 안에서 리턴 하면서 아까 만든 태그 넣어주는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만든 태그 단위로 이제 반복문이 돌게 됩니다. 자, 어디서 괄호가 또 엉켰다. 아, 여기 세미콜론. 그럼 이 태그 덩어리가 이제 5세트가 나온 거예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작업을 할 때 이게 포스트 컨테이너라고 잡으면 얘가 이거죠. 그쵸? 그럼 그 안에 있는 div를 제어할 때는 여기서 이 div한테 클래스 네임, 뭐 포스트 아이템 이렇게 부여한 다음에 이 안에서 좀 포스트 아이템 이렇게 해도 되고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난 그냥 요것만 따로 빼서 독립적으로 작업할래, 여기만 집중적으로 확인하길래 라고 한다면 요거 하나를 표현하기 위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또 만들면 돼요. 포스트 아이템은 styled.div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포스트 아이템으로 얘를 대신하는 거야. 그러면 이 안에서 작성되는 CSS는 딱 여기에만 관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데랑 엉킬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하나만 만들어서 요 범위 안에서 내가 CSS를 해결하건, 아니면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여러 개를 쪼개서 부분별로 따로따로 작업한 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자, 나머지 부분 CSS는 한 번에 갈게요. 플렉스 줘서 이제 사이즈 고정시키고요. 배경 색상, 패딩, 보더 사이즈, 박스 사이즈, 보더 박스 주고. 근데 요거는 지금 안 줘도 돼요. 왜냐면 글로벌 스타일에서 줘놨기 때문에. 스몰 사이즈에서는 플렉스 논, 고정 사이즈, 위드스 100%. 왜냐면 위에서 플렉스로 이제 남은 부분을 채우라고 걸어줬기 때문에. H2, H3, P 태그, 글자 크기 간격들 잡아서 이렇게 최종 완성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요 이제 완성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